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항상 시작과 끝이 좀 어색하죠. 네. 오늘 여러분들 앞에 쓴 거는 5장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같이 함께 이렇게 나눠보려고 그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네, 이거 그 수업 수업 시간을 고려해서 시간 어쨌든 제가 분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40분, 20분 나누든지 뭐 20분, 40분 나누든지 보통 한 클래스가 이렇게 2, 30분 이내로 되게 한번 맞춰보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물론 얘기하다 보면 막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예. 지난 시간에 그 마지막 그 PT 뭐 했었죠. 종합적인 그 비군에 대한 설명. 그러면서 그때 억양, 어투 뭐 이런 거는 또 따로 딱 제가 좀 예의를 못 들었었는데, 그 예를 들면 여러분들 홈쇼핑 같은 거 제가 좀 간혹 느껴요. 제가 홈쇼핑을 보진 않지만 채널을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끼워 놓는 사회 구조가 있죠. 네. 조금 불편하죠. 네. 이렇게 채널이 몰려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이제 홈쇼핑을 하는 그런 판매를 많이 잘 하는 분들일 수도 있겠지만, 가끔은 참 진솔한 게 오히려 상품을 더 판매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이렇게 과장된 억양과 말투 뭐 이런 거를 종종 느낄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 그런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좀 공부하다 보면 저게 과장된 거일 수 있겠구나 이런 걸 한번 또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 과장된 어투와 말투, 홈쇼핑 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부 보면은 좀 예. 과장된 말투 어투. 그리고 이제 이 교재는 이 유도프스키 박사님이 왜 비군을 원래 A, B, C 보통 이렇게 순서대로 보통 그 이상심리학 교재는 어디나 A, B, C 군으로 먼저 순서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군을 중심으로 죄송합니다. 네, 그 B군을 중심으로 B군은 그러니까 전면전에 왜 이 교재는 내세웠을까? 그리고 B군이 좀 더 앞쪽에서 더 설명이 거의 다 지금 먼저 시작되고 있죠. 근데 왜 그런지 설명은 안 돼 있는데 짐작해 보건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군에서의 그 편집성 장애를 빼고는 분열성이나 분열형도 그렇고 물론 이제 일부 그건 이제 가족들이 고통을 분열형 이런 것도 이제 가족들이 힘들죠. 돌봐야 하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그 편집성을 빼고 그거하고 또 C군 같은 경우에 회피성도 그렇고 의존성도 그렇고 물론 의존성은 이제 의존하는 대상한테만 좀 힘들게 하는 거죠. 회피성은 보통 또 집에 있으니까 회피하는 거고 그렇죠. 분열형이나 분열성 중에서도 이렇게 또 집에 주로 많이 이렇게 머무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비군이 가장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활동력이 많거나 그렇다는 이야기 같아요. 대인관계도 이렇게 많이 하고 비군이 그리고 그렇죠. 다른 사람들과 이제 그 관계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부딪히는 게 많이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아까 얘기한 대로 C군이나 A군은 아무래도 이제 집에 있거나 뭐 소수의 가족들에게만 힘들게 하는데 B군 같은 경우는 광범위한 사람들을 뭐 직책이 올라갈수록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지휘해야 할 수도 있겠죠. 그만큼 B군이 양적으로 보면 사람들을 소수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마 더 B군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교재가 나온 게 아닐까 여러분들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좀 들으시면서 계속 궁금한 거 있으면 Q&A에 올려주십시오. 치료받지 않은 자기의 제목이 부제네요.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자기애도 괜찮아지죠. 이제 치료를 이제 그렇죠. 동기가 생겨서 오는 그러니까 앞에서는 보통 특징이 인정하지 않고 치료받지 않는다가 거의 다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뭐 무슨 성격장애인분, 특히 비군한테는 그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지만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기대치를 갖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다. 지난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뭐 도와주려는 선한 목적을 가지는 거는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성격을 더 강화시키고 유지시키는 어떤 힘을 제공하는 것이 된다. 대부분이 그렇다. 그러니까 상담 장면에서 이루어지게 해야지 그 일반 장면에서 여러분들은 이 책의 목적을 제가 계속 여러 번 말씀드리니까 그 목적을 좀 상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123페이지에 저랑 이렇게 교재를 같이 보셔요. 뭐 PT로 보는 것보다 교재를 여러분들이 이건 스토리를 쭉 읽어보시는 게 우리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스토리를 읽어보셔야죠. 그 사례자들의. 근데 123, 124가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특징이 다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뛰어난 재능, 놀랄만한 성취, 그렇죠? 그 성숙한 인격을 가진 것처럼이라고 했습니다. 것처럼 실제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처럼 이렇게 좀 지내보면 그게 그 사람이 가진 진정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까 이렇게 꾸미어낸 것, 페르소나 같이 척한 거죠. 그런 척한 것, 나 유능한 척하고, 그죠? 잘난 척하고 이런 거죠. 근데 점차로 그 사람하고 이렇게 겪다 보면 그 사람이 이기적이고 성공 역시 부풀려진 사람이라는 걸 알고 어떤 여러분들이 좌절감을 겪을 수도 있다. 그래서 124페이지에 이 사람들이 자기의 성공에 도움이 되는 사람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구별해요. 마음속에서. 도움이 되는, 뭔가 이득이 되는 사람한테는 어찌됐든 계속 뭔가를 이용하려고 하든 뭐 잘해주려고 하든 잘해줄 수도 있지만 그냥 이용하기도 해요. 어찌됐든 도움이 되는 사람한테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뭐 이렇게 차갑게 무시한다거나 뭐 신경도 안 쓴다거나 참 그리고 이제 이용하다가 이제 그때는 그 도움이 되니까 이용하다가 혹은 뭐 나한테 잘하다가 이제 더 이상 예를 들어 할 게 없어. 그 사람이랑 이제 뭐 관계가 끝났어. 뭐 제자 관계가 끝났거나 무슨 도제 관계가 끝났거나 이러면 이제 관계를 이제 끝내는 거죠. 뭐 연락도 안 하고. 그리고 다시 중요해 보이는 사람한테만 이제 집중하고 이렇게 옮겨 다니는 거죠. 이렇게 옮겨 다닌다는 표현이 맞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에너지를 주고 도움이 되는 사람한테만 이렇게 옮겨 다니.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또 버리고. 근데 그건 자기네들이 생각한 거죠. 실제 인생을 길게 놓고 보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도움이 되니까 만나고 도움 안 되고 안 만나고 이렇게 계산적으로 만나면 그 사람 인생을 길게 놓고 보면 그 사람이 잘 되냐. 물론 제가 사회적으로 뭐 성공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그 사람에게 그렇게 행복한 성공이라고 보기 어렵죠. 주변 사람들은 뭐 직급은 높아도 뭐 아무도 따르지 않을 텐데. 예. 이해되시죠? 그걸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 저도 직급이 높아졌다고 해서 성공했다? 절대 저도 그건 우리가 성공이란 말은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에서 뭐 농사를 짓든 행복하면 그게 성공한 거죠. 그래 어찌됐든 계속 이렇게 자기 계산을 옮겨 다닌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죠. 사실 돌이켜보면 자기가 이렇게 계산한 것처럼 이렇게 세상이 절대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네. 그리고 이제 당신을 착취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이용한다는 걸 이미 눈치챘을 수 있다. 그런 내용도 있죠. 그리고 바로 아래째 줄에도 자기가 이룬 성취를 과장하고 대단한 척 한다 이거지. 여러분들 그런 거에 질리지 않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네요. 그리고 자기가 실수한 거라든가 부족한 면을 이렇게 언급받으면 뭐 여기는 지적이라고 했는데 뭐 그걸 이런 거 실수 같은 거 얘기하면 이제 다른 사람 탓을 기가 막히게 잘 돌리죠. 돌리거나 거짓말을 해서
이제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거나, 근데 본인이 이제 그런 걸 견딜 수 없어 하니까 뭐 화를 내든, 뭐 아무튼 그 사람마다의 그 방식대로 이제 처리를 하겠죠. 그리고 그렇죠? 자기의 실수나 약점을 덮으려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가. 자기가 어떤 실수했으면 다른 사람 탓을 한다는 얘기는 뭐 거짓말일 수도 있겠죠. 자기가 잘못한 건데 뭐 예를 들어 뭐 자기가 업로드 뭐 행정 문서든 분명하게 잘못한 건데 교묘하게 다른 사람 탓을 돌려서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다른 사람의 수고를 모른 척하고 혼자 돋보이려 하지 않는가. 그렇죠? 다른 사람 협업을 했다든가 뭐 그랬는데 다 자기가 뭐 했다라고 얘기하거나 뭐 자기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이렇게. 사실 우리가 드러내지 않을 때 그냥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서 배려할 때 그게 자기가 스스로 만족이 되고, 우연찮게 또 사람들은 또 뭐 알든 모르든 또 알게도 되거든요. 아, 저 사람 속이 깊구나. 우리가 막 드러내지 않을 때 드러내지 않고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돕는 거는 눈에 안 보여서 모를 것 같아도 우리가 바보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이 성격장애인 분들은 사람들이 바보인 줄 안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좀 바보인 줄 알아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하면 모를 거라 생각하고, 거짓말하는 것도 모를 거라 생각하고, 자기가 이렇게 잘해주는 척하면 뭐 이렇게 그런 줄 아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들 우리가 느끼잖아요. 이 사람 참 진솔성이 있는지, 속이 깊은지 좀 겪어보면 사실 알잖아요. 우리는 바보가 아닌데 성격장애인 분들은 이제 바보인 줄 안다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 수고를 모른 척하는 걸 넘어서서 모른 척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뺏어가죠. 이게 좀 남들한테 칭찬받거나 승진하거나 뭐 이득되는 거는 뺏어가죠. 이렇게 돈이 되거나 막 이렇게 되는 거는 가져가는 거죠. 자기가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업적을 가져갔죠. 그래서 혼자 돋보이려 하지 않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네요. 타인에게 관심 있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희생이나 공감이 불가능한 사람은 아닌가. 그렇죠? 관심 있는 척하지만 배려하는 척도 하고 관심 있는 척도 하죠. 여러분들이 조금만 그거를 또 잘 느껴보면, 시간이 조금 지나서 돌아보면 이 사람이 좀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알고 보면 이렇게 척한 거구나. 그러니까 도와주려는 척만 한 거구나. 진짜 도와준 건 아닌 거구나. 우리가 느끼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바보가 아니죠. 네. 그 다음에 그들이 숨겨진 이면을 찾아냈을 때 당신을 외면하지 않는가. 그들의 숨겨진 이면을 찾아냈을 때 내 실체를 누군가 이제 나를 너무 잘 알면은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외면하거나 공격하거나 이제 모함하거나. 보통은 사실은 외면하는 거는 좋은 말이죠. 그 사람이 나를 외면해주면 그 여러분들 사실은 성격장애인분들이 나를 외면해주면 좋은 거죠. 왜냐면 나한테 자꾸 이렇게 뭐 들러붙는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오면 사실 그 사람을 대응하는 건 보통 사람들 다 힘들거든요. 나를 외면해주면 고마운 거죠. 근데 이제 외면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사실은 보통은 이제 우연찮게든 그 사람을 이렇게 디스하고 모함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성격장애인 분들을 현실에서는 막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하기가 또 쉽지 않은 점이, 이게 뒤에서 나를 이렇게 막 또 모함하고 이제 좀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는 사람한테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어떠면 이제 일정 부분은 이제 포용해 주는 거죠. 계속 뒤에 나오지만 이게 상담 장면에서는 우리가 완전한 수용이 중요하지만 일상 장면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이해와 포용 중요하죠. 사실은 그거는 성격장애 아니고도 누구한테나 다 해당하죠. 우리가 예를 들면 뭐 가족도 그렇고, 가족이랑 살다 보면 부대끼면 많이 막
어떨 때는 가족끼리도 싸우지 않습니까? 그지만 또 엄마 아빠든 가족에도 우리가 이해할 점들 있잖아요. 아, 우리 엄마 아빠 입장에서 이랬겠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그래서 성격장애자들이 공감 능력이 전혀 없으니까 아, 이들이 공감 능력이 전혀 없구나. 뭐 그죠? 그들이 이 진단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병질적인 요소가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우리가 공감하고 이해해 주면서 그들을 이렇게 막 그들의 한 행동에 대해서 막 내가 분노하고 막 화나가지고 막 뒤에서 막 어떻게 할지 씩씩거리고 막 잠 못 자고 이러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들을 잘 이해를 해서 지혜롭게 그들과 함께 살아나가는 방법. 이게 함께 살아나간다는 표현은 이제 직장 같은 데는 어쩔 수 없이 뭐 누가 잘려나가지 않는 이상은 내가 그만두고 그 사람이 그만두지 않는 이상 예를 들어 한 방에 있다. 그럼 함께 살아나가야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친구니까 안 보면 되지만 간략하지만 그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거나 어쩔 수 없이 같이 만나는 상황이라면 그들과 현명하게 지혜롭게 혹은 뭐 나름 편안하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 책에 보여는 목적은 그겁니다. 그들을 치료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요. 치료는 저희 상담자들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들과 함께 살아나가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외면 하지 않는가? 그렇죠? 그들의 이면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가 되죠. 당신 이러이러해 이렇게 얘기하면 화만 내거나 뭐 외면하거나 뒤에서 나를 험담하기 때문에 그걸 얘기해 주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죠. 그래요. 그 다음에 당신이 그들의 방금 얘기는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많아요. 뭐 이제 완전 친하냐 안 친하냐에 따라 완전 친한 경우는 이렇게 얘기해줘도 조금 뭐 그런 괜찮으니까 예를 들면 그래 이건 좀 천천히 배워나가죠. 그 다음 정직하지 않은 모습과 약속을 손쉽게 어기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당신을 무시하고 뭐 협박하고 어떤 피해를 주거나 괴롭히려 하지 않는가. 그렇죠?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 자기애성 성격장애인 사람의 그 특징인 거죠. 정직하지 않고 참 일하다 보면 힘들게 하고 참 황당하고 그런 거를 사실 얘기하게 되면 오히려 무시하고 저주하고 협박하고 어떤 피해를 주거나 괴롭혀를 하지 않는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상장면에서 그들한테 이렇게 그걸 지적하는 거는 좀 위험해요. 위험하다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렇죠? 뭐 건들지 않는다 이런 표현은 좀 그런데 계속 좀 배워나가시죠, 여러분들. 이해심을 많이 가지는 건 좋아요. 그 이해심을 가지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들 행동이 이해가 되니까 이렇게 화가 좀 덜 나거나 안 나거든요. 근데 이해를 못하면 화가 나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장애가 있어. 그래서 저렇게밖에 행동 못하고 말도 저렇게밖에 못해라는 걸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그러니까 저희들은 저도 이제 그 상담 전문가로 이렇게 일을 현장에서 했을 때에는 저도 물론 이제 성격장애인 분들이 오셔서 케이스는 있어요. 드물지만 근데 그런 분들보다는 보통 대인관계 상담 오시는 분들이 보면 성격장애인 분들이 성격장애라는 용어를 모르죠. 그분들은 일반인들이 직장에서 이제 대인관계든 어려운 점을 상담을 주로 그분들이 오면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성격장애인 분들이 직장이나 뭐 가족이나 뭐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상담을 받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내담자를 상담하다 보면 결국은 내담자가 변화해야 하지 성격장애인 분들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그 사람은 상담을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태도와 이해, 지혜를 키우는 데 초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좀 더 사람을 겪어도 편안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 많은 질문들에서 예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이제 나르시스틱 퍼스널리티다. 어쨌든 그거를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그 아랫줄의 마지막인데 그들과 성격장애인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을지를 조언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데 여러분들 제가 죄송한데 단어를 하나 제가 이렇게 여기다가 X를 쳤는데
개선의 X를 쳤는데 그들하고 관계를 개선 X를 쳐주세요. 예. 그러니까 직장이거나 가족인 경우에는 개선을 해나가는 게 어떤 중요한 목표죠. 그죠? 직장이거나 가족일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성격장애인 사람들은 가족도 아닌데 오히려 더 막강하죠. 그나마 가족이면은 좀 성격장애인 사람들도 가족끼리는 또 함부로 그죠? 근데 보통 근데 성격장애인 분들은 끌려다니죠. 가족 만약에 딸이 뭐 20대 발연이니까 뭐 이제 발연됐다 여기서 다 사례도 보지만 부모님들이 끌려다니죠. 보통은 돈도 다 대주고 뭐 맞춰주고 해주고 다 해주는데 불평 원망은 다 듣죠. 변화가 안 되거나 뭐 집안에 문제가 생겨 지금 사례들이 보면 그렇죠. 그건 가족한테 피해를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족들도 어떻게 하면 이제 개선이 필요하냐 이거죠. 근데 가족이나 뭐 직장에서는 개선이라는 용어가 맞는데 여러분들은 관계를 개선하는 게 이 교재를 보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겪다 보면은 그런 지혜의 눈을 키우는 게 목적이다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관계 개선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알면은 가급적 여러분 정신 건강이나 삶에 도움이 되려면 세상에는 굉장히 따뜻하고 내가 영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좋은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아무래도 시간을 보내는 것이 여러분들 영적 성숙에 도움이 되지요. 그리고 또 이거를 공부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연애를 할 수도 있고 이제 나중에 조금 더 나이를 이제 뭐 대학 졸업하고 이러면 결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사례에서도 그렇지만 성격장애인 남자 데니스 스미드가 나오죠. 데니스에 대한 사례가 나오지만 이렇게 결혼을 잘못하게 되면 한 집안이 이렇게 풍지박살 나는 이건 지금 유도프스키 박사님의 실사례를 이제 약간 익명 뭐 이름이라든가 이런 거 바꿔서 이제 올려놓으셨겠죠. 그러니까 보통 성격장애자의 배우나 그 자녀나 이제 부모 가족들이 힘들죠. 그러니까 결혼이나 연애에 이제 밀접해지게 되죠. 내가 만약에 성격장애인 사람들을 모르고 처음엔 매력적이고 굉장히 따뜻하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만나서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럼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구별하는 눈을 키우는 것도 인생에서 보면 굉장한 배움이 되는 거죠. 이거는 뭐 돈으로 살 수 없는 이해가 되시죠? 결혼과 직장이 내 인생의 100이라고 하는데 거의 뭐 우리 아들러 선생님이 결혼과 사랑이 거의 뭐 그 두 가지가 제일 뭐 굉장히 비중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결혼, 사랑, 직장 이런 거 직업이. 그러니까 내 배우자를 이제 만나는데 그 사람이 성격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학부 때 이렇게 배우신 분들은 좀 지혜 눈이 생기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잘 구별하는데 이 수업의 목적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위조지폐를 판별하는 뭐 전문가가 있듯이 저도 다양한 임상 경험과 내담자들 상담해서 내담자가 겪는 간접 경험이죠. 그런 임상 경험을 통해서 이제 누적적으로 이제 그런 보는 눈이 생긴 거지만 시간이 조금 필요하더라고요. 이렇게 책으로만 공부한 거 말고 또 그런 임상 경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이렇게 처음에 책으로 공부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대인관계나 이제 인생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여기 뒤에 보면 막 회사가 풍지박살 날 수도 있고 막 위험하지 않습니까? 조심해야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자기에서 성격장애 1, 2로 이렇게 나오는데 예, 여기서 한번 살짝 자르고 갈까요? 예, 여러분들.